자, 오늘은 뉴런이라는 세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그런 뉴런의 구조와 기능,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우리가 얘기하는 신경세포는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나는 야구 동영상 하나 보고 올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야구 동영상 아니니까요.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세요. 빠른 공략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0개 정도 승부에서 SK 타자들이 노수광의 타구 오른쪽으로 멀리 날아갑니다. 감정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 너무 화끈한 홈런 치는 야구 동영상을 한 편 봤는데요. 선생님, 야구 선수는 어떻게 저렇게 공을 잘 맞출까요? 그것도 모르냐? 공을 잘 보고 빨리 치니까 그런 거지. 맞아요. 그러면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자극과 반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뭐랑 뭐? 자극과 반응. 또 어려운 거죠? 맨날 쉽다고 하지만 어렵기만 하던데. What? 자,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극과 반응을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자극이 있는 후부터 우리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따가우면 손을 치운다거나 뭐가 날라왔을 때 피한다거나 이런 자극이 왔을 때 우리 행동을 하잖아요. 이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자극과 반응을 이어주는 거, 이거를 우리는 전달이라고 하고요. 이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신경계라고 부릅니다. 이 신경계는 다양한 세포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세포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그란 세포에 안에 핵이 들어있는 이런 구조로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신경계 세포 같은 경우는 신경세포라고도 부르죠. 이런 세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돼요. 이름은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뉴턴 아니에요. 우리 과학자 뉴턴이 아니라 뉴런, 이렇게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경계 세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게 가장 큰 학습 목표예요. 그럼 이 뉴런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뾰로롱. 뉴런은 그럼 일반 세포와는 다른 건가요? 네, 당연히 다르겠죠. 왜냐하면 얘는 전달하는 것에 목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극을 신호로 어떻게 바꿔서 전달하는지 효율성을 더 만드는 거예요. 우리 전기를 전달하는 게 뭐죠? 그쵸, 전선이잖아요. 전선처럼 뉴런도 마찬가지로 전선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원래는 세포들이 동그랗고 여기에다가 핵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게 일반적인 모양인데요. 이 뉴런 같은 경우는 전선 모양을 띈다라고 생각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핵은 가지고 있을 건데요. 앞쪽에는 신호들을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리같이, 가지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 핵이 이렇게 있어요. 이 앞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경세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체라고 해서 머리 부분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극을 받아들이는, 전기 신호를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이 받은 신호를 우리는 길게 쭉 이어져서 뿌리처럼 막 이렇게 돼 있어. 끝이. 이렇게 해서 이동시키게 되는데요. 신호는 이렇게 이동됩니다. 이런 이동이 되지만 이 전달되는 부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축삭돌기라고 부를 거예요. 이름 참 특이하다. 사람 짜증나게. 그쵸? 하지만 이미 정의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돌기 모양으로 솟아져 있구나. 축삭돌기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수초같이 신호를 좀 더 손실 없이 빨리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수초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양도 있고요. 없는 것도 있어요. 이런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전달되는 부위를 우리는 축삭돌기라고 부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신경세포체 중에서도 앞쪽에서 가지처럼 뻗어서 이제 신호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 모양 뭐라고 했죠? 가지 모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가지돌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뉴런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쌤, 그러면 이 수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다른 건가요? 네, 달라요. 하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지금은 이 세 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세포체가 있고 그 신호들이 축삭돌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가지돌기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편하죠. 세 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만 있으면 이 세포 하나 잘못되면 우리 몸은 반응을 못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전달하는 체계들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뉴런들이 이어져서 뇌에서 아니면 근육까지 이렇게 다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위에 있던 이름 신경세포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 저 다리 부분에 있는 거 전달되는 전선 모양, 이걸 우리는 축삭돌기, 그리고 신호를 잘 전달받는 것을 우리는 가지돌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우리 148쪽부터 하는 거죠? 네,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려고요. 우리 148쪽 뉴런으로 온 거예요. 자, 지금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뉴런의 부위별 이름을 한번 같이 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였죠? 신경세포체라고 불렀고, 여기 가지 모양으로 나와 신호를 잘 전달받는 거, 그렇죠? 가지돌기. 그 다음에 신호를 전달해주는 전선 모양, 축삭돌기. 한 개의 긴 돌기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그쵸?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이렇게 세 개의 이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뾰로롱. 그럼 야구 선수의 행동도 분석 가능? 아까 봤던 영상 우리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걸? 이렇게 자신 있는 우리 문실중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개념 적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먼저 눈으로 본, 감각기관인 눈으로 공이 날아오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호를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신호가 어디로 가? 뇌로 가서요. 뇌에서 공이 날아온다라고 분석을 할 거고,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 근육 쪽에서 방망이를 휘둘러서 우리 공을 쳐줘,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근데 가나다 지금 보는 쪽과 생각하는 쪽과 움직이는 쪽의 신호를 전달할 때 구조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름도 조금 달라요.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감각기관이 눈으로 봤어요. 그 신호를 전달하는 뉴런. 네, 이름 쉽죠? 감각 뉴런입니다. 그럼 뇌 쪽에서 컴퓨터 CPU가 돌아가듯이 연산작용을 해주는 거. 공이 날라오네. 이제 손을 휘둘러 줘야 되겠는걸. 이건 무슨 뉴런을 부르냐면 연합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복합적인 업무를 한다 이거죠. 연합 뉴런. 그 다음에 그러면 팔을 휘둘러 그 신호를 근육까지 전달해주는 뉴런, 이걸 우리는 운동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뉴런, 감각 뉴런. 그 신호를 처리하는 뉴런, 연합 뉴런.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신호를 전달해주는 뉴런, 운동 뉴런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페이지 149쪽에 보시면요, 이미 이 활동에 대해서 표가 나와 있고, 뉴런의 종류랑 이름,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써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쓰면서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좋다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뉴런의 종류. 이름 뭐죠? 금방 했는데, 감각기관인 눈 쪽에서 신호를 받아들여서 반응을 전달시켜요. 신호를 전달시키고 있어. 그거 뭐죠? 감각 뉴런이라고 하고, CPU처럼 우리 복합적으로 연산작용을 하는 것, 우리 연합 뉴런. 마지막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신호를 전달해 주는 것, 운동 뉴런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역할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 같은 경우는 감각기관이 눈에서 날아오는 공을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자극과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거를 나타내는 순서인 거예요.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 자극을 어디에 전달해 줘야 되겠어? 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연합 뉴런으로 전달하겠죠. 그럼 연합 뉴런은 뭘 할까?
전달받은 이 신호, 자극을 분석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처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방망이를 휘두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명령을 내렸으면 어디로 전달될까? 그렇죠. 운동 뉴런으로 전달되겠죠. 명령을 받은 반응기인, 움직이는 반응기라고 합니다. 반응기인 팔의 근육으로 전달해서 방망이를 휘두르게 해서 이제 홈런을 치게 만드는 이런 자극과 반응을 이제 전달하는 역할인 뉴런들을 보았습니다. 그럼 순서는 무조건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감각, 연합, 운동 이 순서대로 우리 이제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볼까요? 자, 오늘 과제는 지금과 같습니다. 첫 번째, 뉴런을 그리시고요. 아까 선생님 그린 거 봤죠?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각 부위의 이름과 설명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지금 운동선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분석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자극이 전달되어 반응이 나타나는 사례를 일상에서 찾고,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모기를 발견했다. 그 발견한 신호가 뇌에 전달돼서 그 다음에 잡아라 라고 해서 우리 손으로 확 휘두르는 거,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설명해 보세요. 그럼 자극이 전달되는 경로를 금방 얘기했던 감각 뉴런, 연합 뉴런, 그리고 운동 뉴런까지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 순서까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세요. 이 정도면 쉽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페이지 149쪽에 스스로 확인 문제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쉬운 좀 얻기 아니나요? 이렇게 시건방 떨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신은 천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두 글자였는데요. 뉴턴이 아니라, 그쵸, 이름 비슷하지만 다르죠, 전혀. 뉴런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을 연결하는 뉴런. 그 이 사이에 있는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 뇌. 뭐였죠? 그렇죠. 연합 뉴런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거는 좀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이건 컴퓨터 아는 애들은 쉬운데 모르는 애들은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같이 볼게요. 우리 몸에서 자극이 전달되는 과정을 컴퓨터에서 정보가 키보드로 입력되고 화면으로 출력되는 과정에 비유하여 설명해 보자 라고 한번 나왔는데요. 그럼 일단은 정보가 입력되죠. 어디서? 그죠, 키보드에서. 키보드 타자 치잖아요. 이 신호가 전선을 타고 이제 우리 몸에선 뉴런이지만 이제 컴퓨터에서는 전선을 타고 이제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되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CPU로 가죠. CPU에서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해서 어디로 전달해 주죠? 모니터. 모니터로 전달해 줘서 우리 출력이라고 하는 정보 인력. 아이고, 순서가 잘못됐네요. 이거. 어디 갔어? 지우고 다시 쓸게요. 출력. 이건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뉴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전선 되겠죠. 뉴런의 역할은 전선이 하고 있고, 그 과정은 키보드, CPU, 모니터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한번 과제를 하면서 한 번만 싹 정리해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험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끝나고 우리 또 처음으로 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잘 따라줄 거라 믿고요. 힘든 거 있으면 우리 선생님이 이 알림이를 통해서 이미 그 과학 질문 오픈 카톡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오늘 또 다음